요즘 유튜브 보면 부동산 끝물이라고 많이 떠들던데 부동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 집값 전망. 저는 집값 전망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떠난 지 오래죠.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더 오른다 떨어진다를 제가 판단할 만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없고요. 잘 이 폭풍이 지나가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좀 잘 어떻게 잘 이렇게 대피해보자. 뭐 솔직히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자산들은 많이 올랐고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요. 애초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산을 깔고 사는 게 저의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팔아서 좀 쓰고 싶다니까요. 예, 막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날을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뭐 어떤 정책적인 지향하는 방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기조화에서는 뭐 보유세든 거래세든 줄어들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존버 마인드로 또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뭐 이제까지 뭐 목소리를 전할 일이 있을 때는 얘기했지만 저는 2년 전에도 저는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괜히 얘기를 해서 혼란이 생기거나 잘못되는 이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뭐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도 무주택자분들께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무주택자도 포지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이 순환매의 후행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강남이 앞으로 더 얼마 갈 거냐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 못하죠. 근데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한 지역들.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물건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빌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후행장들이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뭐 공공 재개발이 됐든 뭐 민간 재개발이 됐든 이 재개발이 붐업이 되는 시기도 어떻게 보면 지난 텀에 마지막 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2001년도, 2001년도는 분양권이 막 IMF 이후에 막 폭삭 가라앉았던 시절에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분양권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동산에 대한 막 온기가 확 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2002년에 재건축 분양권들 난리가 났고 이제 2003년도 들어서부터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2004년, 5년, 6년까지는 강남의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강남권 아파트들이 분양권 전매는 2003년, 4년 가면서 다 막혔기 때문에 캐리를 했거든요. 근데 2004년 이후에 2004년도에 서울의 정비 예정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할 곳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2003년도, 2005년도, 2002년도 이렇게 뉴타운이 3번 발표가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일부 옮겨오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진짜 대재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실제로 이 재개발 쪽들이 시장을 캐리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강남이 주도하던 시장이 거래량 이런 걸로 따지면 강북으로 되게 강북의 소액 이런 것들로 상당 부분 넘어온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규제가 되게 그때도 규제는 되게 세게 작동했거든요. 뭐 투기지역 안에서 담보대출 한 건만 지급하게 한다거나, 지금이 훨씬 심하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강남의 거래량이 엄청 막 폭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고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갱신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거래량은 뭐 단독주택, 빌라 이런 쪽에서 터져주고 있으면서 그 시절과 비슷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똑같이 오버랩 된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서울 안에서만 보면 상승장의 하반기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상승장의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본격 떡상의 시장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뭐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택을 더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니 번 다주택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조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뭔가 좀 뭘 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더 잘 보는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문제다 신축이 없어서 문제다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했죠. 저는 강남에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초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냥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였지 그 동네에 새 아파트 안 지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뭐 그러고 그런 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낡아 보이던 썩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도 가서 보면 계속 좋은 게 나오니까 놀라긴 하는데 아무튼 신축 공급이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재고주택의 매물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 게 지금의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금년 1월달 목동의 대지 18제곱미터 연립주택 계약하고 2월 13일 날 잔금 지급하였습니다.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가 공공재개발 될지 분양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명시적으로 딱 뭐가 제도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법률이 나온 것도 뭣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쫄아서 아무도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월 4일 이후에 계약한 거니까 청산입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공공재개발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선의의 구입자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재개발 이런 거 안 생각하고 했는데 왜 재개발 한다고 하나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분할 거야?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선의의 목적으로 샀는지. 근데 그 보상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납득할 만한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넣은 금액 그대로 주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투자한 금액 프리미엄 가득 껴서 구입한 금액을 다 준다고 하면 토지 조성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액이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들을 헐값에 수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공공사업 시행자의 주택이 도심 안에서 나오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헐값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인풋이 다 비싼데 어떻게 싼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비 대기업이 짓는 퀄리티 좋은 고품질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서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임대 아파트 충분히 넣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토지를 헐값 보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괜찮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정부에서 아무튼 나서서 SH가 됐든 LH가 됐든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분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 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국민을 세입자 만들려고 그래? 결국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서 없어지면서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게 서부 이촌동의 중산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건물은 개인이 갖고 있지만 토지가 서울시 거니까 그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얼마에 사올 거냐가 핵심인데 그걸 땅값을 헐값에 주면 그건 서울시 입장에서도 페임이죠. 왜 그 땅을, 금싸라기 땅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헐값을 싸게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는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가 이제까지 지금 치열하게 계속 싸우고 똑같은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이 낙후돼서 건물의 효용이 떨어지고 나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가 40년 동안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임대료 내가면서 살아와서 이제 지금 낡아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40년 동안 임대료 땅에 대한 임대료 받아 처먹고 그냥 나가란 말이냐? 또는 그렇게 임대료 받아 처먹었으면 땅값 싸게 줘야지. 왜 애초에 처음부터 땅을 같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관의 차이니까 왜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저는 국민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력구제하는 게
아름답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재개발하려고 하냐, 재건축하려고 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낡아서 못 살겠으니까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3, 40년만 되면 부시고 다시 짓냐, 외국의 사례를 봐라.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짧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도시화된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란 게 처음 나온 게 1968년인가 그래요. 세운상가 재개발할 때 이제 고작 40년 된 거예요. 맞죠? 70, 80, 90, 2000, 2010년. 50년 50년 됐네요. 예, 정도? 50년 됐네요.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몇 층짜리 집 저보고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서울이 팽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저밀 개발을 했고 지금은 서울의 토지 효용이 많이 토지를 고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서울이 사람도 많이 인구 늘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쓰겠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겠죠. 외국집 한 달 살아보면 그딴 소리 쏙 들어간다고? 부동산님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해요. 별별 수다보다 훨씬 별별 수다는 토픽마다 얘기하는 이슈죠, 이슈. 그게 좀 짧잖아요. 예. 이슈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 아파트 한강뷰라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 수요가 많았던 단지인데 네. 그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사업이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공공재건축 할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미치고 시작하잖아. 땅이 내게 아니니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으로 하면 좀 뭐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야. 억울해도. 근데 더 좋은 방식은 땅을 적당하게 사갖고 와서 우리가 자체 시행하는 게 더 좋겠지. 아마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저런 데들, 약점 잡혀 있는 데들 해가지고 생색내겠지. 공공재건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사대책 이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앞으로 공급하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면 성남의 중일구역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게 98년부터 시작한 데예요. 오래됐죠. 그 아직 입주도 못했는데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나? 아무튼 코오롱 하늘채 랜더스인가? 아무튼 그래요. 오래됐거든요. 거기도 2000년대 후반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 꼬꾸라지니까 사업 가다 흐지부지되고 LH가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사업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상승장 끝물에 이제 서울이 다 떡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도 쫓아와서 떡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제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고 얘기했잖아요. 예. 분양권,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빨리 가던 재개발, 천천히 가던 재개발이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네. 이게 서울 안에서 만들어지고 수도권이 똑같이 이제 그거 쫓아가요. 서울의 인근의 인기 지역의 핵심 지역의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쫓아가는데 이제 그게 한 2, 3년 전에 성남이 그 바람들이 타가지고 불과 2017년도 기사만 하더라도 보면 성남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2주가 막 가다가 멈춰있고 사업들 지지부진하면서 그랬던 얘기인데 이제 그게 막차가 이제 막 가면서 그 이후부터 가격들 불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구성남 정비사업의 제일 그 앵커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캐리하는 랜드마크 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잠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포레스티아였거든요. 그 포레스티아 가격 쫓아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인 쪽에 있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가격 쫓아가고 지금 흐름 만들었는데 걔네도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다라고 선전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게 뭐 공공위에서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했다. 민간이 했으면 훨씬 그러니까 공공이 해도 별 수 없는 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채를 다 껴안으면서 어떻게 사업하다 멈추면 우리 사업 방식 바꿔볼까? 이 소리 나올걸요. 경기도 아파트 리모델링도 공공이익 실현분이 들어가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이른 얘기라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도 공공성을 넣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의 주요 시들도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걸 수립해 놨어요. 근데 수립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뭐 보인 게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2017년 정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 발표하고 몇 개월 있다가 수립했는데 5개 정도의 뭐 리모델링 유형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해놨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리모델링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뭐 시범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해서 지정했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뭐가 만들어지는 게 없고 하니까 조금 공공이 개입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촉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거는 약간 조금 까다롭게 보고 공공이 개입해서 하는 거는 조금 느슨하게 완화해서 보고 주도권을 자꾸 그렇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레이 TV니까요. 적폐분들, 다주택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 저는 오늘 후랭이님의 은덕을 입어 아, 운동이라뇨. 네, 후랭이 TV에 나왔고요. 겨우 모셨습니다. 네, 후랭이 TV에 나왔고요.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어요.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바는 결국 이 다 허상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평가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남들의 뭐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이 공공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가 너무 많고 그 규제를 다 피해서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솔루션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랭이 TV도 계속 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조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뭐 이 후랭이 TV를 보시는 적폐분들 네. 뭐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참 어렵네요. 네. 하라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뭐 금융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기사도. 아니 하라고 한 적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최경환 빚내. 빚내서 대출, 집사라고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빚이네. 그때 샀으면 대박이네 지금. 그 시점에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아주 뭐 중간에 팔았으면 안 되지만 아주 타이밍으로 보면 그 말씀하셨던 시점이 재작년에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최저점들 한번 좀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 본 적 있거든요. 네. 2013년 7월에서 9월 사이가 저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조사도 하고 해서 했던 점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주 이 변곡점을 잘 찍으셨던 현자셨죠. 현자였네. 지금 재평가 받는. 몰라. 아무튼 이 앞으로 도래하는 이 변곡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대처들 하셔서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하락장도 잘 이겨내시고 우리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동네 형한테 이렇게 그 재개발 스토리 듣는 느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래동화 듣는 느낌? 너무 어렵지도 않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부를 겁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네. 이제 술 먹을 때만 네. 용산에서만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